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모의고사 숙제부터 우선 정리를 하자. 자, 다음 주에 어휘는 어디 해야 되니? 어휘는 어디 해야 되니? 어휘. 다음 주에 어휘. 앞쪽에 어휘니까 맨 앞이겠지. 맨 앞. 어휘. 4일? 네. 4일. 어휘는 4일.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다음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숙제야. 아, 그건 뭐야? 잠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2회. 또 있어요? 여기서부터 B가 여기서부터 2회 오케이 2회 맨 처음이지? 2회 맨 처음. 자,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휘는 다음 주 숙제야. 다음 주 숙제. 어휘는 4일. 어휘는 4일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2회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이게 다음 주 숙제야. 오늘은 계속 진도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15번. 15번까지. 어디 할 차례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넘어가서 다음 간지. 잠깐만. 야, 너희 이 시간이 B 시간, A 시간이지? 잠깐만, 야, 너희 이 타임이 A 타임이잖아. 그러니까 앞쪽이지, 맞지? 앞쪽이지. 네. 앞쪽이지. 자, 그러면 앞쪽 어디 할 차례니? 아니 뭐 이렇게 맞췄거나 틀렸거나 뭐 체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했는데 여기 끝까지 방출을 안 했는데 어디까지 붙였는지. 그러니까 풀이가 안 돼 있다? 맞추긴 했는데 채점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거기까지 붙였는데 다 붙였나? 그래서 쫙 맞추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치? 거기까지 하나하나 틀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진도를 빼야지. 이거 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잠깐만, 내 거 있다. 지금 토요일 8시니까 내 거에는 어디까지 체크가 되어 있냐면 내 거 체크되어 있다. 163쪽부터 나가야 된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 163쪽 거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163쪽에서부터 틀린 거 치고 나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보자. 164쪽 1, 2, 3 질문 있습니까? 3번 보자. 기역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어디 한번 볼게. 이게 기역 미음을 고치는 거지. 기역 미음. 나만 읽으면 되겠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최건우라고 합니다. 항상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치하. 자, 치하라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틀린 거지. 얘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감사라고 고쳐야 되겠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번에 보니까 기억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감사로 대체한다. 맞습니다. 계속 들어가 볼게.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교실에 걸려있는 태극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를 액자에 넣어 교실 정면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라 그랬거든. 니은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대로 고쳐 쓴다. 어디 보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액자형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조선통독부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보다 그런데가 낫네. 그럼 이것도 그런대로 잘 고쳐진 거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액자형 태극기를 족자형 태극기로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액자형 태극기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163쪽이야. 이에 교내에서는 액자형 태극기를 모두 족자형 태극기로 전면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라는 말과 전면이라는 말 두 개가 다 같은 뜻이야. 전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 디귿은 앞에 제시된 말과 의미가 중복되니까 삭제한다. 괜찮지? 모두 족자형 태극기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모두 전면 같은 말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물론 163쪽 학교에 있는 태극기를 모두 교체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랬거든. 자, 봐봐. 비용은 드는 거고 시간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리을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으로 고쳐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수미야, 요 다음 주 토요일 숙제야. 어휘 4일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5번까지. 자, 그 다음에 얼마 후면 3일절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많은 갈등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5번 보자.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뒤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그럼 뒤 문장과 순서를 바꿔보자. 얼마 후면 3일절입니다. 3일절을 맞이하여 교장 선생님께 액자형 태극기 교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해 조치해 주신다면 저희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민족학교의 학생으로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더욱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 많은 갈등을 경험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안 맞잖아. 그치? 이건 원래대로 놔두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166쪽에 4번, 5번 중에서 질문? 4번, 5번 없어. 그러면 그 다음 거 168쪽에 1, 2, 3번 중에서 질문? 1, 2, 3 없어? 그 다음에 170쪽에 4, 5 중에서 질문? 4번 보자. 야, 이반이 제일 빨라. 이반이 제일 빨라. 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대상으로부터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했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중 외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 문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그동안 건축물 부실 공사와 완성도 낮은 제품 생산,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지목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자, 지양이 있고 지향이 있다. 지양은 이건 하자는 얘기야. 하자는 얘기고, 지양은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야.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 자, 그러면 어디 있어? 다른 뜻이야.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랬거든. 1번 봐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맞지? 그치? 방금 전에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물어봤잖아. 괜찮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와 관련하여 일부 외국인들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 다음에 괄호 열어보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던 외국인 기업가는 한국의 IT 제품이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이후로 빨리빨리 문화를 꼽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의 습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중국 뭐뭐 대학의 뭐뭐 교수는 한류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성공을 거둔 것은 소비자들의 취향과 반응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관련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며 빨리빨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 요게 어디냐? 2번하고 연결됩니다. 인용을 통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맞지? 그치? 방금 전에 인용을 썼고 그 다음에 어묵의 동글동글 대학 세모대학의 동글 교수 요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갈게. 이처럼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밑줄 쳐봐. 21세기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변화의 혁신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건 4번하고 연결됩니다. 사회적 배경을 제시해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맞아.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부정적 통념에서 벗어나 긍정적 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거는 5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 대상과 관련된 필자의 핵심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그러면 3번 봐봐.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한다. 이건 그거 아니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역사적 과정을 배우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73쪽에 2번 질문 있습니까? 1번 보자. 173쪽에 1번. 학생이 기업과 같이 유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어. 기억이 어딨어? 아, 원래 그럼 한번 읽어볼게. 오늘날 과학을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면 과학은 더 이상 확실성을 지닌 학문 체계로 보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아 복제의 윤리성,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사용 여부, RFID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 등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들에는 예외 없이 복수의 전문가 견해가 등장했고, 네로라, 자, 네로라야, 네노라 아니야, 네로라야, 나다라는 뜻이야.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도 단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하게 명확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과학이 과학적 관련과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과학의 불확실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과학의 사회적인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의 불확실성 문제와 관련하여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담론이 신뢰의 위기이다. 이러한 담론은 영국에 있었던 광우병의 인체를 위해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시작으로 이후 유전자 조작 식품 시판을 둘러싼 논쟁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이러한 논쟁과 신뢰의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공학이나 정보기술의 빠른 발달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점점 더 불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과학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이나 언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위기라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인간이 생산한 과학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전제한다. 즉, 인간은 과학과 관련된 절대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산된 지식조차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사실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과학을 불확실성이라는 주제가 거론되어 왔고, 여러 학자들로부터 과학은 불확실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자 사회와 정부 역시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대두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부 주도의 과학,
거대 자본들의 투자와 개입으로 인한 과학의 노골적인 상업화, 특허로 보호되는 과학기지식의 독점,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빠른 정보 확산 등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처럼 불확실한 과학을 둘러싼 의사결정을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더 큰 사회적인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과학의 사회적인 적용과 관련한 문제는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의 사회적인 적용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봐. 그러면 학생의 요양은 초고야. 기억. 1번이라고 그랬지. 자, 근래 들어 과학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인 논쟁이 불거지면서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대두된 이유는 인간에 의해 생산된 과학적 지식 자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과학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과학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야. 1번부터 보자. 과학의 불확실성, 신뢰의 위기와 같은 핵심 어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3번.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대두되게 된 원인을 집약해서 제시한다. 그래, 정치,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 4번.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들을 열거하지 않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오케이. 과학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담론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생략시켰다. 괜찮아. 그런데 봐봐. 과학이 시민적 합의를 통해 적용된 사례를 일반화하여 제시했다. 여기에서 나의 학생문 초고에서 이걸 적용된 사례를 일반화한 게 있느냐 이거야. 과학이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한 게 있냐? 아니, 없어. 없어. 안 나왔어. 그치? 안 나왔어. 너 몇 번이라고 그랬지? 안 나왔어. 사례, 여기 사례가 없잖아. 나에 보면 네 줄에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75, 그 다음에 175, 176에 3, 4, 5번 중에서 질문? 5번 보자. 자,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2-다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 자, 한번 보자. 선생님,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문 과제는 학생 여러분들의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우리나라 음식을 선정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나라 음식을 선정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래.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고 그리고 선정된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과제 수행 기록. 선생님께서 내주신 작문 과제는 음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우리 모둠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먹는 음식인 떡볶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보고서 작성 일정을 확정하였다. 모둠원들은 보고서 준비 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체계와 구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음으로 보고서 준비 과정에 따라 떡볶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의 체계와 구조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개요가 처음에 떡볶이 보고서의
됐고 이건 뭐 틀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보자. 자, 맨 먼저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자, 내국인은 제일 숫자가 높은 게 맛이 있어서야. 그런데 외국인은 제일 높은 게 맛이 있어서네. 그럼 두 번째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외국은 뭐가 나오느냐? 건강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야. 그러면 2번 한번 보자. 2번. A의 내용 중에 A의 내용 중 A가 어딨지? 설문조사. 아 그래? 설문조사 비교가 A야? 설문조사 결과 A의 내용 중 떡볶이의 영양과 종류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랬어. 그러면 영양분 6%, 외국인 우리나라는 5%, 끝에서 두 번째고 외국인도 5%야. 그러면 둘 다 상반된 반응이 아니라 둘 다 같은 반응이지. 그치? 서로 퍼센트가 높지 않잖아, 둘 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서로 상반된데 하나는 높은데 하나는 낮아. 이래야 되잖아. 근데 둘 다 상반되지 않았지. 둘 다 낮지.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거지. 그럼 나머지 거 한번 보자. A의 내용 중 떡볶이의 맛, 종류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떡볶이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맞잖아. 외국인과 내국인 따로따로 했잖아. 3번. B의 내용을 토대로 B가 뭐냐면 떡볶이에 대한 외국인의 인터뷰 자료. 떡볶이 참 좋은 음식입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가지 떡볶이를 골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운 떡볶이를 먹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떡볶이는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즉석 식품에 비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가서도 떡볶이를 손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3번 보자. B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떡볶이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됐다. 그래, 왜? 외국인이 뭐라 그랬어? 매운 떡볶이를 먹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 4번. B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매체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맞지? 외국에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떡볶이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A와 B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건강에 좋은 음식. 자, 건강에 좋은 음식. 외국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높아. 불량식품이라는 걸 아는 거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게 A와 B의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떡볶이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괜찮네.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디냐? 178에 1번, 2번, 3번 질문? 3번 보자. 나의 가를 목적으로 나의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계속 읽기만 하니까 진짜 힘들다. 아니, 설명하는 건 되게 조금인데 지문 힘들어. 지금 몇 개 읽은겨. 자, 예상 독자 청소년입니다. 야, 에어컨 좀 틀자. 땀이 난다, 땀이 나. 예상 독자 청소년. 글의 주제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과 예방 방안. 글을 쓰는 목적, 성인병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성인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학생의 초고,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리는 성인병은 주로 35에서 40세 이후의 성인이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선생님 당뇨 있어. 41살에 딱 걸렸어. 아이씨. 여기서도 40세 이후에 걸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병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들 대부분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청소년 성인병은 대개 만성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데다 그 치료가 쉽지 않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청소년 성인병을 진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인병의 발병 원인은 크게 식습관 측면과 운동습관, 그 다음에 생활습관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제일 먼저 식습관 측면이야. 고지방, 고칼로리의 음식의 잦은 섭취, 당류의 나트륨과 과다한 섭취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이 69.6%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섭취량인 50g을 초과하였으며 나트륨의 경우 하루 충분 섭취량의 2배를 넘어서 4.1kg을 섭취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운동 습관 측면에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활동량 감소를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부족으로 인한 신체 활동량 감소를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측면에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로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청소년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당류가 높은 가공식품, 칼로리와 나트륨의 수치가 높은 즉석 음식, 과도한 육류 섭취를 피해야 된다. 대신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딱딱한 과일,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활동이 적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가볍게 걷거나 뛰는 유산소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취미, 여가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거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도 청소년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밝히듯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아침 식사를 먹는 사람보다 비만이 135%, 영양조사에서 밝혔듯이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은 아침 식사를 먹는 사람보다 비만율이 13%,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20% 높아진다고 하니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성인병은 더 이상 청소년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인병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어. 몇 번? 3번 보자. 나의 가를 목적으로 하는 나의 A, 그냥 나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문구를 조건에 맞게 작성하려고 한다. 작성된 글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먼저 A에 제시된 정보만을 활용해라. 다른 거 있는 거 말고 A에 있는 정보를 써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라.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대꾸와 비유, 대꾸와 비유의 표현을 써라. 그럼 5번 보자. 당류와 나트륨의 양은 줄이고 운동과 여가 시간의 날은 늘리고 당신의 좋은 습관이 성인병 예방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최고의 명의, 비유적 표현 쓰였지. A는 B다. 명의 쓰였고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요건 괜찮고 나머지 거 한번 보자. 당신이 건강해질수록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을 바꾸면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2번 물에 빠져 즉석 음식과 육류 섭취는 줄이고 몸에 나쁜 즉석 음식과 육류 섭취는 줄이고 몸에 좋은 영양제 섭취는 늘리자. 영양제는 늘 당신 곁에 둬야 할 것입니다. A에 적용되는 게 없지. A하고 맞는 게 없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A와 맞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청소년 성인병 최고의 예방주사는 아침 식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이야말로 건전한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취미활동도 중요합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즐기자.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즐기자라는 게
라는 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내용이지. 그 다음 5번 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1쪽 여기 4번에 2, 5번에 5 질문 없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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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우리 숙제가 꽤 많이 나왔나봐. 하나 더. 그 다음에 자 틀리지 마라. 183쪽에 1번에 3. 183쪽 1번에 3. 몇? 안 해? 안 맞춰? 안 맞춰. 2번에 4. 3번에 2. 질문? 3번.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이거 방전되겠어. 이거 지문 너무 많이 읽었어.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개, 4, 5개 한 것 같아.